어두운 밤, 산속 캠핑장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였다. 유언은 텐트 안에 홀로 앉아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으로 왔다. 최근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왜 나를 떠났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텐트 지퍼가 소리를 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밖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혼자예요. 같이 놀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유언은 심장이 멎을 듯 두근거렸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야, 거기서 뭐해?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산속을 울렸다. 남자는 흠칫하며 돌아보았고 곧이어 한 여자가 달려왔다. 그녀는 유연이었다. 캠핑장 관리인으로 일하는 유연은 순찰 중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유연은 주저없이 남자를 밀치며 소리쳤다.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남자는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유언은 떨리는 몸으로 텐트에서 나왔다. 고마워요.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곳은 안전해야 하니까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유언은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28살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바빴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을 수정하는 일상. 하지만 최근 오랜 연인 지은과의 이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유언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 너처럼 사는 건 이상해. 그 말은 유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캠핑은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한 도피였다. 반면 유연은 30살로 강원도 산속 캠핑장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이혼 후 시골로 내려와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유연도 레즈비언이었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 그녀의 일상은 캠핑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평범한 것이었다. 하지만 밤하늘을 보며 혼자 있는 시간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 밤, 유연은 유언을 자신의 텐트로 데려갔다. 오늘은 혼자 있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유언은 고마워하며 따라갔다.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언은 자신의 이별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유연은 조용히 듣다 말했다.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그게 사람을 성장시키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유연의 눈빛에 스며든 따뜻함이 유언을 안심시켰다. 밤이 깊어지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다음 날 아침, 유언은 유연에게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어제 일로 정말 감사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같이 산책할래요? 유연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 산길은 아름다워요. 그렇게 그들의 우정, 아니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캠핑장 주위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유언과 유연은 산책로를 걸으며 한국의 자연을 만끽했다. 유연은 지역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산에는 옛날에 사랑하는 두 여인이 살았대요. 사회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함께 도망쳤어요. 유언은 그 이야기에 공감했다. 요즘도 그런 세상이네요. 서울로 돌아간 유언은 유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메시지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유연은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었고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유언은 유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저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유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그 순간 유언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유언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며 유연을 생각했다.
그녀는 산속에서 어떻게 지낼까 메시지가 왔다. 오늘 산책하다가 너 생각났어. 사진 보내에게 유연이 보낸 사진은 산속 호수였다. 유언은 미소 지었다. 주말에 유연을 만나러 강원도로 갔다. 이번에는 함께 캠핑을 했다. 텐트 안에서 나눈 대화는 더 솔직해졌다. 유언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가족이 알면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엄마는 아직 모르셔. 보수적인 분이시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한국적인 음식 냄새가 산속을 가득 채웠다. 이런 게 행복이야. 유언이 속삭였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유언의 친구들이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새 남친 생겼어. 유언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한 친구, 수진이 유연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수진은 보수적이었고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 너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유언은 부정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유연도 마찬가지였다. 캠핑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유연의 성향을 눈치채고 험담을 했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일하면 손님들이 불편할 텐데 유연은 속으로 울었다. 하지만 유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전화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유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겨울이 다가오며 두 사람은 서울에서 데이트를 했다. 홍대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유언은 유연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추울 텐데 이거 해. 유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너만 있으면 따뜻해. 하지만 그날 우연히 지은을 만났다. 지은은 유연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새 연인이네. 여전히 변태야. 유언은 화가 났지만 유연을 보호하며 말했다. 우리 사랑은 내가 이해 못해. 지은은 웃으며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유언은 더 강해졌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그녀는 유연에게 말했다. 설날이 다가왔다. 유언은 가족과 함께 했지만 마음은 유연에게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유언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연도 시골집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아들 있는 집 소개할까? 아버지의 말에 유연은 고개를 저었다. 명절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해운대 바다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하자. 유언이 말했다. 유연은 키스하고 싶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여전했다. 봄이 오며 벚꽃이 피었다. 유언과 유연은 경주로 여행을 갔다. 불국사에서 기도를 드리고 안압지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국의 역사적인 아름다움이 그들의 사랑을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충돌이 고조되었다. 유연의 어머니가 유연의 휴대폰을 보고 유언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유연은 무릎 꿇고 사과했다. 엄마,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건 병이야. 고쳐야 해드라고 말했다. 유연은 서울로 도망쳤다. 유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언은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유언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유언의 성향을 알게 되고 승진을 미뤘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유언은 분노했다. 친구 수진이 배신했다. 수진은 유언의 비밀을 퍼뜨렸다. 유언이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돌며 유언은 고립되었다. 그녀는 울며 유연에게 전화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유연은 달려왔다.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두 사람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여름,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올레길을 걸으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유연은 과거 연인을 이야기했다. 그 애도 사회 압박으로 떠났어. 유연은 나는 안 떠날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우연히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미안해하며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편견이었어. 유연은 용서했다. 이 사건으로 유연은 성장했다. 가을,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곳, 모닥불 앞에서 유연이 말했다. 너를 만나 행복해. 유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 유연의 아버지가 유연을 강제로 시골로 데려가려 했다. 결혼하라고 유연은 저항했다. 유연은 달려가 유연을 구했다.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화냈지만 유연의 눈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 유연과 유연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명동 거리에서 불빛을 보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유연을 협박했다. 너의 비밀을 회사에 알릴 거야. 유연은 두려웠지만 유연과 상의했다. 함께 대처하자. 두 사람은 지은을 만나 대화했다. 지은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나도 사랑했지만 두려웠어. 유연은 공감했다. 지은은 결국 포기했다. 새해, 두 사람은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하기로. 유연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 어머니는 처음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유연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강해졌다. 봄, 벚꽃 축제에서 유연이 프러포즈했다. 나와 결혼할래? 유연은 눈물로 대답했다. 응.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해외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다.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수진도 왔다. 미안해. 이제 응원할게. 여름, 제주에서 신혼여행. 바다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연이 말했다. 가을, 다시 산속 캠핑. 유연과 유연은 텐트에서 추억을 나눴다. 처음 만난 그날, 운명이었어. 유연이 말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 유연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손님들이 불편해해 유연은 변호사를 찾아 대응했다. 차별은 잘못된 거야. 법적 싸움에서 이겼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은 집에서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사랑이 깊어졌다. 유연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의 메시지를 전할게. 봄, 책이 출간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LGBT 사람들이 공감했다. 유연은 자랑스러워했다. 너는 영웅이야. 여름, 국제 LGBT 페스티벌에 참가.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시위대와 함께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속. 유연과 유연은 다시 캠핑 왔다. 우리의 시작점이야. 이유연이 말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서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유연이 물었다. 유연은 웃었다. 좋아. 겨울, 크리스마스의 가족 모임. 모두가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돼.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개정되며 동성 결혼이 논의되었다. 새해, 두 사람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영원히 사랑해. 유연이 속삭였다. 유연은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었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다른 이들을 도왔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졌다.